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59강 마우스 훅을 이용한 화면 캡처 후 아래와 같이 타원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째 마우스 훅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도형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 도형을 그린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모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은 하였으나 사실은 이게 마음에 별로 아주 썩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마우스 훅이라는 갈고리 그런 뜻입니다. 가로채기 그런 뜻입니다. 윈도우즈 프로시저가 실행되기도 전에 아무 데서나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각형 그리기를 했습니다. 즉 화면 캡처를 먼저 한 다음에 선도 그려보고 사각형도 그려보고 화면도 돋보기 확대해보고 지우기도 해보고 선 굵기 컬러 컨트롤.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타원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면 캡처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컴퓨터 화면이 캡처가 되고 액티브 윈도우가 이렇게 감춰뒀자 바로 나타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보겠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원래 59강입니다. 57강부터 계속 이걸 하기 때문에 왕초보를 위해서 프로젝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로젝트 생성 시에 파일명을 적당히 저처럼 해주시고 프로젝트명을 MFC 앱을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대화 상자 기반 다이얼로그 선택하고 이런 스타일은 적당히 해주시고 ActiveX 컨트롤을 해제하고 생성된 클래스는 다이얼로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FC 앱,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앱, 대화 상자 기반 또 다른 다이얼로그를 생성하겠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잠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와 같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아마 이런 디폴트로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성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생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 서클 원점 헤더 파일에 대해서 즉 모듈화 시킨 타원 그리는 코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이와 같이 이 창이 보이지 않게 되면 솔루션 리소스 뷰에 가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다이얼로그 생성된 다이얼로그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에 뜨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하는 방법 눈금을 체크해주면 좋겠죠?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도구상자 제가 버튼도 있지만 버튼보다 가장 좋은 버튼이 저 밑에 있는 MLC 버튼 컨트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그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형식에 보면 아이콘하고 비트맵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 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 타원 이번 시간에 타원 할 텐데 타원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 이게 아이콘인데 찍고 오른쪽 버튼 속성을 보시면 오른쪽에
왕초보, 아마 지금까지 따라 하신 분들은 왕초보는 아실 겁니다.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id는 idc 언더바 서클 1이라고 했습니다. 캡션은 그 안에 아이콘을 직접 그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이미지를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네, 그려가지고 아이콘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 안에 아이콘을 그리는 방법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그 이미지 형식에서 아이콘하고 비트맵이 있는데, 비트맵이나 아이콘은 작은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비트맵으로 해도 되는데 아마 용량이 아이콘이 적게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이콘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 리소스 뷰, 여기서 아이콘에서 찍고 오른쪽 버튼 리소스 추가 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는 자원이란 뜻입니다. 리소스에는 수없이 설명드렸는데 자원, 그래서 엑셀레이터는 단축키, 핫키 모음이고, 커서 만들 때 다이얼로그, 새로운 창을 만들 때, 새로운 창 이런 것 여러 개 만들 때, 아이콘, 메뉴, 리본, 멋있는 버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이콘을 하나 더 여기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아이콘 찍고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형식이 이렇게 왕초보님들은 아마 이게 내가 멋지게 여기다 놓고 그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십니다. 백그라운드는 투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살펴보시면 제가 헤맨 거 이같이 그려졌지만은 뭐 10초도 안 돼서 그려졌지만 이것을 그려놓고 바로 적용을 하면 아이콘이 안 나타날 수도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인식을. 그 원인은 밑에 양식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최적합한 것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초보님들께서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모두 지우세요. 지우는 방법 찍고 하나씩 딜리트 키 이렇게 전부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아이콘이나 비트맵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저장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뷰에 보면 제가 아이콘을 이와 같이 그 타원에 대한 아이콘을 그렸는데 서클이라고 그렸는데 이것입니다. 그렸습니다. 32 곱하기 32 8비트 BMP 이렇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콘이 작은 그림이란 뜻이기 때문에 매 확장자는 BMP입니다. BMP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랬다 치고 그것을 이 타원 객체에서 그린 것을 이미지 형식에서 선택을 하시면 그게 버튼 속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버튼을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훅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쉬운 코드는 아닙니다. 먼저 실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 제가 마우스 훅을 어렵게 공부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아주 마음에 드는 코드는 아닙니다. 지우는 것도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기고요. 일단은 화면 캡처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화면이 고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 굵기를 적당하게 선택을 하고, 컬러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뭐 이 펜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타원을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타원. 이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우기를 제가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우기 제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헤매서 사실 늦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캡처된 화면까지 지워져서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원래는 지금 그린 것만 지워져야 되는데 이 배경까지 지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것이 그냥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캡처하면 닫기를 해서 다시 캡처할 수 있도록 했고, 리전 명령으로 전체 종료 리전 속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종료되도록,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 보드펜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종료, 엔드 버튼 눌러도 종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캡처하면 오이다 갔다 하면 없어지도록, 일단 뭐 지우기 같은 건데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요거를 보드펜 타원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왕초보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지루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아주 쉬운 코드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타워를 어떻게 마우스 훅으로 했나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클릭드 서클 함수가 되겠습니다. 핸들러, 함수, 핸들러, 처리기, 그런 뜻입니다. 자, 1단계 3분의 1단계는 이와 같이 L 리설트, 이게 그 롱 인테저더라고요. 롱형이더라고요. L이. 이 어려운 말로 써놔서 그렇지 이게 L 리설트가 뭔가 그러니까 롱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시연하셨던 분들은 긴 정수형, 그런 의미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리설트를 왜 했는가 보니까 이 콜백, 어떤 함수를 처리하고 그 값을 되돌려 콜백이 그 호출 기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환환해야 되기 때문에 Lresult라는 이 명령을 썼답니다. Lresult가 어려운 말로 Lresult이고 쉬운 말로 롱형이다. 롱 in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롱 int. 긴 정수형이다. 쉬운 말로. 어쨌거나 콜백 마우스 프로시저 서클1 이렇게 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는 int n 코드 넘버, w 파람, l 파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w 파람은 스위치 케이스 함수에 사용되는 이것도 숫자입니다. 숫자 int. 어려운 말로 w 파람, 워드 파람, 워드 파라미터라고 해서 워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int입니다. l 파람, 이게 롱 파람, 롱. 긴 정수형, 작은 정수형. L 파람은 언제 사용되나? 마우스 포인터 좌표값 계산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3분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set 윈도우즈 훅 해서 이렇게 이게 설치라고 하는데, 훅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훅 해제하기가 곤란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static h훅, 훅 구주체명으로 h훅 언더바 서클1은 널값.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이제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그 값을 써주고 변수명 구주체를 써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윈도우즈 훅 언더바 마우스 언더바 ll 로워드라고 그래. 저수준이라고 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생략을 하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훅 프로시저 마우스 프로시저 언더바 서클1 널, 0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3분의 2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2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Lresult callback 마우스 프로시저라는 함수를, 세미콜론의 함수 선언이죠. 함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작성해야 되겠죠. 찍고 오른쪽 버튼 하십시오. 자, 이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 CPP 속에 해도 되지만 CPP에 하게 되면 많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디폴트 기본적인 것만 CPP 그 본문에 작성하고 헤더 파일을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서클.헤더 파일을 작성해서 그런데 이 코드를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 프로젝트 새 항목 추가, 헤더 파일 찍고 헤더 파일 여기서 저는 서클1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클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가지 또 다른 타원을
라인도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추가로 조금 더 작성할 것은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 모양의 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계획이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을 붙였습니다.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헤더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프라그마 원스 컴파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샵 인크루드 pch.h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 사실 아까 그 3분의 3단계인데 아까 이제 여기에서 다이얼로그에서 즉 디자인 화면에서 함수를 선언한 콜백 함수를 갖다 붙입니다. 대신에 세미콜론은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때는 세미콜론, 함수를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함수라는 거는 이와 같이 중괄호 열고 저 밑에 중괄호 닫고까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볼 마우스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자, 원래 L 파라미터로 마우스 좌표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좌표 값을 그 방법이 여기에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포인터로도 마우스 좌표 값을 얻을 수 있지만은 원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은 L파람으로 마우스 좌표 값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제가 어디서 한 것을 잠시 뭔 얘기냐면 사각형에서 보면 네, 여기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그냥 방법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X좌표값 마우스 X좌표값 얻을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원래 보통 이게 표준입니다. 사실은 표준. 로워드 L파람은 X좌표, 하이워드 L파람은 Y좌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제어할 때 이 마우스 콜백으로 하다 보니까 위치에서 문제가 없잖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지만은 저는 이렇게 마우스 X, Y 좌표 저장할 변수를 포인터로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원래 이 매개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걸로 사용해라. 그런데 저는 이걸로 안 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아마 전부 이걸로 MFC에서 이걸로 XY 좌표 값을 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포인터로 했습니다. 포인터로 해야지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프람 포인터라고 해서 지정된 점이 포함된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창으로 핸들을 검색할 때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문자 포인터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명으로 마우스 POS 원래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어렵게 했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가지 나중에 이걸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을 같이 지금 원을 지워보고 선을 지우고 사각형 릭탱글을 지우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렇게 구조체명을 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어쨌거나 포인터에 마우스 XY 좌표값 저장한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get cursor position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화면 좌표에서 마우스 컷의 위치를 검색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우스 좌표에 얘의 주소 end가 주소죠. 주소 값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사각형에도 했는데 이렇게 원래 윈도우 스크린 전체를 제어하려면 get stop wind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활성창은 get active to window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마우스 훅을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윈도우즈 핸들은 윈도우즈 프롬 포인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프롬 포인트, 마우스 포인터에 지정된 점이 포함된 핸들 값을 가져오는 명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태틱 불 드로잉 펠스, 그 다음에 HDC는 HDC 서클은 getC 해가지고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사각형 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클은 사각형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단지 명령어만 서클로 하면 되겠죠. 자, 스태틱 정적 변수 int m x1, m 언더바 y1, 스태틱 int m 언더바 x2, m 언더바 y2 해주십니다. 이건 왜 해주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점을 딱 찍었을 때 원을 그리려고 이게 타원을 그리려고 처음에 딱 찍으면 처음 찍은 값을 xy 좌표 값을 여기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x2, y2는 뭐 하는 거냐, 얘를 원을 딱 찍고 그렸을 때, 즉 이와 같이 딱 찍었을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접이나 외접인데, 이렇게 외접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 값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타원에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각형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기 값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펜은 H펜 이렇게 해주시고, 브러쉬는 여기서도 사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 컬러 컨트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선 굵기에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썼습니다. 브러쉬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참고로 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함수, 스위치 W 파람, 워드 파라미터. 워드 파라미터가 읽을 때는 워드 파라미터지만은 얘가 int입니다. 짧은 int, 숫자 정수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게 보면 솔루션에 보면 이 W 파람이라는 게 이제 숫자 정의되어 있습니다. 리소스에 보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와 같이 리소스.헤더 헤더 파일에 보면 이게 샵 디파인으로 이와 같이 문자 상수 아이디가 숫자로 다 이렇게 자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워졌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를 띄워놓겠습니다. 이거는 사각형 그리기와 지난 시간에 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좀 내려보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중간에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L 버튼 다운했을 때 어떻게 해라. 초기 값은 같다. 이 의미는 같다. 대신에 제가 해보니까 X좌표는 캡처할 때마다 왼쪽에서 10픽셀이 밀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계층 구조라고 그래서 계층으로 캡처하면 이렇게 밀립니다. 10층 이런 식으로 계속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한번 캡처할 때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10픽셀 정도 밀리더라고요. Y축 위에서 30픽셀씩 밀립니다. 그래서 그 보정값으로 제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같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게 해서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비드로잉 트루, 세트 캡처, 윈도우즈 핸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콜백 함수는 리턴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값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콜백 함수는 리턴 제로.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바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해라. 오랜만에 하니까 좀 같은 내용을 하니까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만약에 비드로잉의 트루이면 어떻게 해라.
이제 그리기가 틀릴 때 칼라 뭐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적을 하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칼라 컨트롤로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록도 다 지우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쓸지 몰라서 해 놓은 것인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왜 지웠는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H펜은 펜만 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펜 핸들 요것만 살려두시고 아주 중요한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H펜은 크리에이트 펜, 펜 스타일 언더바 솔리드 꽉 찬 펜 형식, 펜 언더바 세크닉스 칼라 이게 뭐냐? 아주 중요하죠. 얘는 칼라 컨트롤 MFC 제공하는 칼라 색깔 나오는 컨트롤이고 얘는 선의 두께를 정해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칼라 컨트롤하고 두께 사용하는 방법 다이얼로그 칼라 컨트롤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칼라 컨트롤은 직접 제가 아이콘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아이콘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리소스 뷰에 보면 이 아이콘에서 칼라 따닥 누르면 그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있는 잡동사니 형식은 다 지웠습니다. 요거를 요 사각형으로 딱 그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그리고 채우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그린 것입니다. 직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요 칼라 컨트롤 제어하는 방법은 따닥 누르면 아주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 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명령어 C 칼라 다이얼로그 띄워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해서 다이얼로그 언더바 칼라라고 해주고 세미콜론 만약에 다이얼로그 언더바 칼라.점 두 모달이 OK 버튼을 눌렀으면 다이얼로그 칼라.점 get 칼라 값을 가져와서 칼라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렇지만 이 칼라 변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스태틱으로. 그래야지만이 H1 헤더, H2 헤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CPP에 있는 헤더 파일에는 당연히 칼라 변수를 그 헤더 파일에서는 칼라를 인식하지만은 글로벌로 선언을 해도 인식이 잘 안됩니다. 어디다 해야 되는가? 가장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선을 해야 되는가?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없는데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PCH 헤더, 프리컴파일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로. 옛날에는 이게 PCH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쨌거나 여기 헤더 파일에 다 집어넣습니다. 글로벌 변수로 선언할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저처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태틱 정적 변수. 스태틱으로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실행이. 정적 변수. 칼라, ref, 칼라 변수가 여기 선언되어 있죠. 이게 글로벌로. 디폴트 값으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 스태틱 int 펜 언더바 시크닉스는 5픽셀로 디폴트로 했습니다. 이 키포인트입니다. 어디에? PCH.점 헤더 파일. 프리컴파일 헤더. 이건 한 번만 컴파일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하는 거는 하지 말합니다. 자, 다시 서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다 마우스 포인터로 두께 칼라 코드 값을 가져와서 H펜에 기억을 한 다음에 얘를 select object 한 다음에 HDC 펜 가져와서 이건 널 브러쉬가 안에 빈 공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설명했던 rp2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set rp2라는 명령이 많이 쓰이면서 이렇게 어쨌거나 선을 그렸다 다시 그려지면 반전색으로 그려지면 선이나 원이 그려지는데 set restore operation이 뭔가 윈도우에 이미 그려진 그림과 새로운 그림을 덮어쓰는 명령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set rop2 한 다음에 소괄호 열고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 R2 X와 펜 선택된 선의 보색으로 그리겠다. 선택하겠다. 그래서 XY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게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좌상단, 우하단의 위치값을 기억을 해서 엘립스를 그려주겠다. 원의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제 다시 X와 펜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막 줄무늬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는 명령이 이겁니다. set rp2 한 다음에 다시 rp2 한 다음에 다시 그려주면 이 값이 이 값이 아니라 타원이 되겠습니다. 즉 얘의 의미는 얘 이제 최종 m 언더바 x2 m 언더바 y2의 의미는 딱 찍고 움직였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이 문을 딱 찍었을 때는 m x1 m y1이 되게 딱 찍고 움직였을 때의 위치 여기쯤 되겠네요. 이 타원 여기의 위치를 기억하는 변수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여기 대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각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접하는 거, 외접하는 게 있습니다. 요 위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려주고 다 그랬으면 릴리지듯이 리턴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 버튼 업 놓았을 때 어떻게 해라. 이거는 사실은 안 해줘도 될 텐데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펜은 빨간색 5픽셀 해도 되고 여기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사용을 했네요. 5픽셀이 아니라 이게 전에 제가 연습을 할 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스크닉스 두께하고 컬러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펜 가져와서 셀렉트 오브젝트 게스트 오브젝트 널 브러쉬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사각형을 그리는 게 R2 언더바 카피 펜입니다. 새로 그려진 그림으로 화면에 덮어 그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고 요거는 보정을 할 때 보정을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비드름 펠스 릴리지 캡처 릴리지 DC 딜리트 DC 딜리트 오브젝트 하면 메모리에서 해제되고 그렇습니다. 리턴제로 리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사실은 사각형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서 그랬지 사실은 단순한 건데 사각형과 같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로컬 디버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디폴트로다가 5픽셀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로는 5픽셀로 되고 내가 선을 50픽셀로 하고 청색을 선택해서 타원을 그리고자 한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하면 이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 확대. 이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여기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색깔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화면 캡처 닫기 버튼을 누르면 캡처 닫아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금방 화면 닫기는 사실은 여기서 버튼으로 쉽게, 뭐, 크루즈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저는 리전 명령으로 했는데, 조금 보여드리면, 그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이제 모두 보여드릴 텐데,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면, 무엇이냐면, 화면 캡처 후에, 지금 뭐를 설명할 거냐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화면 캡처 닫기 하고, 그,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은, 정리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 코드는, 제가 캡처 CPP에다가,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세트 레이어드로다가 투명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하실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냥 내리겠습니다. 세트 레이어드 윈도우 애트리뷰트 속성에서 제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뭐 리전 명령으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서 했으니까 내려서 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리전으로다가 C 리전 클래스로 선언을 해서 글씨 쓴 다음에 이것을 저 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세트 커서가 리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텐데 미리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전에 들어오면 뭐 포스트 메시지로 하나는 뭐 지우기 역할인데 커서도 핸드 손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루즈 윈도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쇼 윈도우 히드 SW 언더바 히드 창을 감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버튼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타원을 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 굵기를 이용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잘 선택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더블 클릭으로 하면 당연히 선택이 되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저를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원클릭으로 전 선택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걸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 보드펜 현재까지 작성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